그럼 이번 주 주제 첫 주제인데요. 어떤 주제로 준비해 오셨나요? 그 인터넷상 악플과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 이제 악플이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가 되고 있죠. 예, 최근 연달아 불행한 소식들을 접하게 되는데 네. 그 대중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가수 설리 씨와 구하라 씨가 얼마 전 연이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여서 유명을 달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젊은 연예인들의 극단적인 선택에는 네티즌들의 악플이 하나의 이유가 되었다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는데 그 인터넷에 보편화된 이후에 SNS가 일상화되면서 온라인상으로 이루어지는 소통이 이전과 그렇죠. 비할 바 없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에 따라서 연예인에 대해서도 직접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인터넷 악플이 증가하고 처벌받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소위 사이버 모욕죄라고 많이 이야기하시죠.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이버 모욕죄가 따로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범죄인가요? 그 법적으로 사이버 모욕죄라는 범죄는 없습니다. 보통 사이버 모욕죄라고 말하는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 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 명시되어 있는 명예훼손죄를 의미하는데 타인 비방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거짓말로 명예를 훼손하면 7년 이하의 징역, 진실로 사실을 얘기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는 범죄입니다. 예, 명예훼손에 관한 부분들이 늘 이제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오해도 하고 이해하기가 힘들다라고 하시는데요. 형법에도 이제 명예훼손죄가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명예훼손죄를 마련한 이유도 궁금합니다. 이 처벌 규정이 2001년 7월 1일에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서 규정된 범죄인데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규정이 없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형법으로 처벌했는데 2000년대 들어서 온라인상 의사소통이 굉장히 발달했잖아요. 인터넷상 명예훼손적 표현들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되니까 악플을 어떤 기준으로 처벌해야 될지 법조계에서도 논의가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상 명예훼손 표현이 확장성이 굉장히 넓으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상의 파급력이 있다는 이유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수준으로 처벌해야 된다라는 사회적 합의가 좀 있었는데 죄형 법정주의 원칙도 있어서 법에 규정이 없으면 처벌하기 강하게 처벌하기 어려우니까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규정과 동일한 법정형을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의 그 규정을 따로 신설했다는 거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악플에 따른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과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비교도 좀 해주시죠.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에는 그 구체적 사실을 적어야 되는 건 동일하고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다. 그 명예는 주관적인 내가 기분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평가와 같은 외부적인 명예를 의미합니다. 제가 교수님이 뭐 어떤 행위를 했다. 근데 그게 명예훼손적인 표현이어야 명예훼손이 된다는 거죠. 사회적 평가로서 이건 동일합니다. 그리고 진실이라도 처벌되고 허위인 경우에는 가중처벌이 되는 것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두 죄 모두 성립 요건만 갖추어지면 피해자가 고소를 안 해도 형사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이후에 의사를 표현해서 처벌을 원한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데 피해자가 명시하여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을 못한다라는 규정이 있고 이따 말씀드릴 모욕죄하고는 좀 달리 그 모욕죄는 친고죄거든요. 고소를 해야 그 수사를 하는 범죄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사실을 말한 경우가 아닌 뭐 욕설을 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명예훼손은 또 아닌가요? 이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되는데 통상 인터넷상에는 피해자가 가해자를 직접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구체적 사실을 적는 것보다는 욕설이나 비하 발언, 뭐 부모님의 안부를 묻는다든지 막 모욕적 표현하는 경우가 대사되어서 실제 모욕죄로 대부분 처벌이 됩니다. 얼굴이 이제 마주보지 않으니까 사실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욕적 표현밖에 못해서. 근데 정보통신망법에는 명예훼손죄만 규정돼 있고 모욕죄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모욕적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상이지만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럼 이제 모욕적인 표현이라는 게 뭔지 청취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모욕하는 행위 자체가 판단 기준이 형식적으로 명확하진 않은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실을 적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너무 어려운 표현인데요. 라고 했죠. 한마디로 욕설을 한다는 거예요. 욕하면 모욕이다. 굉장히 심한 욕설을 하는데 문제는 모욕죄도 공연하게 사람들 보는 앞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앞에서. 사람들. 네. 근데 인터넷은 댓글을 다는 순간 모든 사람이 바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연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이 필요 없이 바로 인정되는 것으로 실무적으로는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인터넷상의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모두 가해 피해 이제 모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비방한 경우에도 처벌이 또 이루어지나요? 예,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일단은 대상이 특정돼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표현에 그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이름, 나이, 뭐 거주하는 곳,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어떤 단체에 대해서 명예훼손을 할 수 있는데 그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에도 죄가 성립하려면 그 집단의 특정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욕하는 그런 정도의 표현이 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익명 또는 닉네임을 사용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방이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처벌될 수가 있습니다. 그 경우가 어떤 거냐면 특정 계정의 닉네임을 사용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그 계정을 사용했고 네. 그 게시물이나 채팅방, SNS 계정은 누군지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영어로 된 아이디를 썼지만 그게 그 최대현이라는 개인이 쓰는 거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으면 어떤 계정을 향해서 모욕적인 행위를 했다 하더라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통상 뭐 인터넷을 보다가 정치인 이제 예. 뉴스가 나오면 예. 그 이제 댓글을 단다던가 예. 이런 경우도 이제 모욕죄가 되는 경우들이 있나요? 그렇죠. 정치인 같은 경우는 누군지를 다 알잖아요. 네. 하지만 정치인 같은 경우는 공적 인물은 조금 더 엄격하게는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가 비판을 좀 감내해야 되는 영역이 네. 좀 많아서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정치인이 개인을 고소하는 경우에 조금 더 일반인보다는 엄격하게는 보고 근데 있습니다. 실제 이제 그 뭐 뉴스를나 아니면 인터넷 뉴스를 보면 모 정치인이 이제 예. 네티즌들을 상대로 고소 고발을 했다. 뭐 이런 뉴스도 저희들이 심상치 않게 보니까요. 예, 그게 표현의 자유하고 좀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명예훼손에도 그런 규정이 있거든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 쪽 표현을 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면 그 위법성을 없애주는 거죠. 네. 그래서 처벌을 안 하게 해주는 규정들이 또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인터넷상의 악플에 대한 법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좀 다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신다면요. 그 모든 사람은 표현의 자유가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자신의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자유라는 것을 좀 명심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이 눈앞에 있으면 도저히 입 밖에 꺼낼 수 없는 악의적인 표현을 익명이라는 공간이라는 이유로 함부로 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사회적 명예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정체성까지 영향을 줄 수 있고 특히 타인의 표현에 민감한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자신에 대한 형사처벌도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각점을 가지고 서로 존중하는 인터넷 문화를 형성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인터넷상에서 이제 무심코 올리는 표현, 예. 그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예. 심지어는 이제 본인이 그걸로 처벌받을 수 있다라는 예. 이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예.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대현 변호사와 인터넷상 악플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